자,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이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에서 나름대로 반도체의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HBM 반도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 오늘 뭐 4가지 테마인데 마지막 반도체. 반도체 이제 패키징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HBM 패키징이 현존하는 최고의 패키징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왜 HBM이 최고의 패키징 기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HBM은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대역폭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D램을 수직 증축을 한다. 그리고 수직 증축을 연결한 TSV 기술로 전송량을 극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방식은 GPU 옆에 D램을 이렇게 펼쳐놓는 그런 방식의 GDDR 시리즈인데 이거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증축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GPU를 중심으로 또는 CPU를 중심으로 D램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 보통 GDDR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HBM은 뭐냐면은 GPU를 중심으로 현재 D램을 둘러싸지면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패키지 위 쪽에 인터포저를 한 번 더 감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D램의 이제 적층 개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호 전달에 보더라도 이렇게 GDDR처럼 펼쳐놓는 부분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증축한 부분하고는 신호 전달 경로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 되죠. 현재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이게 이제 HBM의 이제 D램의 적층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대로 보면은 하나짜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를 쌓아 올리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밑에 거는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현재 연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D램과 HBM의 차이점은 D램을 적층한 것이 HBM이다. HBM의 부분들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이제 패키징 기판이 있죠. 패키징 기판 위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설치한 것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서 실리콘 유기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유리기판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GPU가 되는 거고 이게 베이스 타입, 그 다음에 이게 HBM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수직 증축하고 이걸 범프로 연결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최첨단 기법이 코어스라는 어떤 부분이죠. 대만 TSMC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에서 결론적으로 승부가 났던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이 범프 밑에 아래 큰 걸 이제 숄더볼하고 이 안에 범프인데 가면 갈수록 이 범프 부분들이 숄더볼이 점점 적어지는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적어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적어지죠. 그런 부분이 트렌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트렌드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왜 이게 축소가 돼야 되냐면은 이걸 적층하는데 층은 한정이 되는데 이걸 얕게 잘라게 되면은 이걸 뭡니까?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적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들은 마이크로 펌프죠. 숄더볼 이런 부분이 특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예 이 마이크로 펌프가 공간을 더 차지하니까 아예 마이크로 펌프를 없애버리자. 딱 붙이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죠. 16단까지 뭐 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본딩은 바로 숄더볼이 아니라 그냥 구리선이죠. 면으로 바로 접촉해서 이 숄더볼의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공정이다. 최고의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디바이스, D램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딱 압착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열압착으로 해서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 어닐링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숄더볼 형태로 뭐 이렇게 만들었죠. 위아래로 만들어서 납땜을 했는데 이게 너무 현재 부피를 차지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고의 본딩 방식은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바로 숄더볼 없이 붙이는 방법이 대세로 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HBM의 세대별 생산 방식, 생산 기술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TC, NCF, HBM3, 또 3E에서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MR, MUF 이런 약간 복잡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이 기술에서 승패가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독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MR, MUF라는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했고 삼성전자는 TC, NCF라는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어떤 기술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서 왼쪽 거는 이제 삼성의 그런 부분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어떤 쌓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TC, NCF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투명 테프 같은 어떤 액체 물질을 쌓고 위에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방식 이런 부분으로 하는 방식인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MR, MUF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임시 접착을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보면 액체성 소재를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두 개의 방식이 차이가 나는 그런 가장 큰 어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R, MUF 방식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어드밴스드 MR, MUF라는 기술까지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 적층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적층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임시 접합을 하고 그리고 전체가 완성이 되면은 이걸 한 번에
이 사이사이에 고정된 물질, 액체 물질을 한 번에 주입하고 몰딩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빨리 이제 공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결정적인 기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여기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MR, MUF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HBM 패키징이었습니다. 고난이도의 그런 패키징 기술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예. 작업인데 예. 자, 이 작업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두 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네틱스하고요. 두 번째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좀 얼마 전에 좀 소개를 좀 해드렸죠. 현재 시그네틱스 이제 부분은 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느냐? 프랩칩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MUF 관련된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MUF 방식으로 그러니까 임시 접합을 해서 옆에다 현재 액체 같은 것을 주입을 해서 전체를 굳게 만드는 그래서 HBM을 완성하는 그런 건데 이쪽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 장비이기도 하지만 후공정 장비이기도 합니다. 전공정 장비에서 방막 적층 과정에서 제대로 수직으로 잘 올라왔는지 이걸 검사하는 장비라겠죠. 근데 후공정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디램을 좀 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정열 그런 것들을 현재 적정하는 장비로서의 진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이쪽 관련 HBM 장비로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투자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오르스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HBM의 검사 장비가 2분기부터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제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 전공정에선 방막 증착 과정, 후공정에는 디램을 쌓아올리는 것. 여기서 제대로 정렬이 되면서 올라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특수 이제 광학 기술, 방막 계측 장비 시장 이런 다양한 요거는 기술적인 신호 개념이고요. 제대로 측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바로 후공정에서도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패키징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확장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검사 측정 장비의 어떤 시장 진출을 확대되고 있는데 HBM 쪽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 후공정 다 모두 수혜로 볼 수 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무조건 수직 증축하는데 오정열을 현재 측정하는 장비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쪽이 먼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으로 다양한 장비 시장에 또 진출 중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
주세요.